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가기 전에 그 문제지 105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조합 설립 추진이다. 틀린 것은 1번 추진위는 토의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 등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을 구성한다. 맞죠? 2번 추진을 구성하면 국토부에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 승인받는다. 맞네요. 3번 추진은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없다.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4번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으로 추진위가 했던 것은 조합이 그대로 또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아줘야지. 그러니까 포괄 승계해줘야죠.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진위가 뭔가 하면서 들어간 돈을 소유자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3번 안 배우지만 나머지는 상식으로 알고 3번 정비사업 전문권리업자 선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를 갖다 없다 그렇게 냈어요. 아주 그 쉬운 문제입니다.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2번 조합 설립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재건축이네.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 단지 안에 공도에 각 동별 얼마랄까요? 동이니까 얼마? 과반수. 기억 얼마? 과반수. 동이 가로 건너뛰고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니은은 4분의 3이고. 2번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라고? 4, 3, 2, 1. 니은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래서 과반수 4분의 3, 2분의 1. 4번이에요. 3번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구성에 될 수 있는 자. 재개발. 첫 번째, 정비구역 밖에 소지한 토지 소유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지. 근데 2번부터 전부 다 안쪽에 있네. 안쪽에 있는데 2번은 건물 전세권자고 3번 토지지상권자고 4번 건물 임차권자고 5번 토지지역권자. 누구요? 뭐라고? 예, 지상권자지. 지상권자. 4번입니다. 조합 임원이다. 옳은 거. 1번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유자가 너무 작으니까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조합장하고 이사는 일할 맛이 난다. 다 빼먹어야 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인원에 관계없이. 2번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어 퇴임 전이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혈이 잃지 않는다. 조합장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조합장에서 잘리거든요. 잘리기 전에 했던 행위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유효 그래야지. 무효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 처음부터 다 다시. 그 전에 했던 행위는 혈을 결제한다. 유효하다. 맞는 말이고. 3번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4번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 사업하는 다른 조합에 임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리방지. 5번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거든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고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면 406페이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있는데 사업 시행 계획 도정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낮은 파트가 이 파트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이쪽 파트. 이쪽 파트가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파트는 보통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달쯤에 이쪽 파트가.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쭉쭉쭉 넘어간다고. 넘기면은 417페이지 사들에서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해가지고 1번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설치. 자 1번 사업 시행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지 및 융자, 알선한 등 임시 거주에 상한 조치를 해야 된다. 2번 일시사용 사업시행자는 위일에 따라 임시 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그 밖의 개인의 조치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번 국가, 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에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 사용권 받을 때 대리인 전원 사유가 없으면 거주를 못한다. 사용료 대부분을 면제한다. 넘겨보면 거절 사유가 있고 4번, 5번이 있는데 들어만 봐요. 이런 얘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철거. 철거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던 주민들 어쩌죠? 주민들 뭐야지? 이주대책.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주대책 수립입니다. 그러면 이주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 나오면 안 돼.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이주비 안 줘요. 이주비. 재건축할 때는 이사가라고 돈 줘야 하는데 재건축은 안 준다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끝까지 버티면 돈 준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주대책 어떻게 하냐면 정비교육 이렇게 아니나 밖에 이렇게 여기에 마침 이렇게 누가 임대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공급한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쓰면 돼요. LH가 여기다 임대 지어가지고 임차인 모집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수도 내가 먼저 쓸게 쓸 수 있다고. 이게 아니면 이런 데다가 주민을 임시로 옮겨야 되니까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라도 설치해야 돼요. 임시수용시설. 텐트라도 쳐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요즘 뭘 합니까? 돈 주지 돈. 아유, 돈 줄 테니까 나가서 이사가서 살다가 다시 오죠. 주택자금에 융자, 알선 등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런 게 지금 이주대책이요. 임대주택이 있으면 거기다 좀 옮겨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임시수용시설 만들어서 옮겨주든가 그것도 안 되면 돈 주고 다른 데 갔다가 때 되면 다시 오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 하이한다냐 할 수 있다냐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 수용 시설 설치하려면 이 땅이 남의 땅이 이 땅을 갖다가 짠다. 잠시 좀 쓰자. 잠시 일시 사용하되 이게 누구 땅이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다. 국공유지다. 그러면은 무상으로 쓰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국공유지가 아니면 기타 소유다 그러면 유상으로 쓰고 이럴 때 국가는 지자체는 무상으로 쓰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처음에서는 여기 있는 것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것 써놓고 안 물어보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없다.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건물이면 거절할 수 없다. 있다. 이미 사용 허가한 건물이면 거절할 수 없다. 있다.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하이한다. 첫 번째 포인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해야 된다. 두 번째. 어쩐다고? 잠시 쓰자. 수용이 아니고 잠시 사용. 잠시 쓸 때 그게 국가, 지자체 소유면 무상으로 쓰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쓰고 국가, 지자체 거절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이렇게만 잡으면 됩니다. 이게 이주대책이요. 그 다음에 418페이지 임시수용시설 그런 것은 안 해요. 419페이지 토지수용 6월달에 한 번 할 겁니다. 6월달에. 420페이지 3번 각종 특례 1번 영종률 특례 나온 적 없음 X. 421페이지 2번 재건축 사업법 특례 나온 적은 없습니까? 불안해서 혹시나 6월달에 한번 할 것이고 X란 말 안 하고 422페이지는 그것도 6월달에 423페이지 6월달에 424페이지 5번은 2월달에 6번은 6월달에
5번은 설명 안 해도 상식으로 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식을 하고 6번은 출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6월달에 하고 425페이지. 그러면 출제 가능성은 뭐가 있대요? 관리처분계. 얘가 중요하지. 관리처분계. 네 글자로 무슨 계? 분양계획, 분양계획.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 났으면 이제 어찌해야 돼요?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1번 분양공고인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며칠 내에 120일 내 다음 갖고 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시민에 공고한다. 다만 소유자 1인 이상이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유자 1인 혼자 하는 재개발이면 내가 나한테 분양 신청 받습니다. 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혼자 하면은. 당연한 얘기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딱 떨어지면 자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어쩌자고? 분양 신청.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보를 해줘야죠. 분양 신청 기간 언제까지 분양 신청해야 됩니다. 또 평당 분양가는 얼마입니다. 이거를 며칠에 알려준다고? 120일. 원래 60일이었는데 따블로 들었는데 60일인데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에 분양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평당 분양가는 언제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통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개발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재개발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가는 재개발을 혼자 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야야 분양 신청 한댄다. 말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혼자면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박스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때 분양 신청 기간. 그럼 이제 이 기간은 구체적으로 기간은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통지한 날 있죠? 분양 신청에 구체적으로 통지를 했으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정한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하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큰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잠실시형 7,500세대 또 둔촌 주공아파트 7,000세대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세대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30일에서 60일 이 기간 가지고 복잡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데는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요.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분양신청인데 분양신청.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자 이제 저기 있는 갑은 어이 갑 분양신청해라 말하면 언제까지? 분양신청 기간 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합니다. 의사표시하라고. 분양신청 기간 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세요. 박스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2번, 3번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옆에 4번도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하지 않다고 X표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요. X표시할 때는 X 그 말 하면 그때 X하고 지금 넘어가고 양가로 3번 이제 분양신청 안 했습니다. 어쩐답니까? 돈 주고 나가세요. 돈 줄 테니까 가세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부터 며칠 내? 90일 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에 딱 쓰면 90일 내에 다음 각호의 정해진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얼마 줄까? 500원 줄 테니까 나가라. 협의한다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90일 내 협의합니다. 협의.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한 자는 종료일부터 협의할 수 있다. 첫 번째 분양신청 안 했다. 분양신청 안 했으면은 이게 분양신청을 하고 이렇게 자 분양신청하면은 분양신청을 갖다 다 접수하겠죠. 이렇게 접수해가지고 뭐 만들어요? 이제 분양계획 만들지. 관리처분계 수립하거든요. 관리처분계 수립해서 조합총회에 총회 이 분양계획이니까 총회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가 난다고, 인가가.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입주 자격이 확정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보상금을 주고 보내야 되니까 뭐 하라고? 협의. 이때부터 협의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을 안 한 자들은 굳이 이때 기다릴 필요 뭐가 있냐고. 분양 신청을 딱 했으면 분양 신청 기간이죠, 기간이 딱 지나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바로 돈 주고 보내야지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박스 위가 계획이요.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하라. 첫 번째, 분양 신청 안 했다. 두 번째,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되기 전에 처음에 했다가 중간쯤에 제가 철회해요. 그건 안 하네요. 똑같은 거 그것은. 세 번째,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1번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은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20평 관리처분계에서 20평 미만이면 분양 신청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몇 평 가지고 있다? 12평. 너는 분양 신청 자체 권한이 없어요. 얘들. 두 번째, 30평 가지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얘가 안 하겠다고 포기하네. 세 번째,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네. 네 번째,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런 자들은 어차피 뭐가 없다? 분양권이 없으니까, 입주 자격이 없으니까 괜히 시간 끌고 여기 가지 말고 그냥 분양 신청 기간이 딱 끝나면 다음 날부터 협상해서 돈 주고 빨리빨리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협의 불성립 시 사업 시행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이 된다. 재결 신청 뭐냐 그러면 자, 보상 얼마 줄게? 5억 줄게. 제가 9억 달라니까 에이 5억이라니까 9억이라니까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재결 신청. 재결 신청은 보상금 결정 신청이에요. 보상금 결정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우리가 재결 신청. 60일 내에 보상금 결정 신청하든가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 그러죠. 5억 줄게 9억 달라니까 협의가 안 되죠. 그럼 어쩐다고? 네 땅 팔고 나한테 팔고 나가라. 거기에다가 이제 소제기한다고 그걸 소송해가지고 뺏어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연 이자 지급 이런 건 안 봐도 괜찮고 2번 이제 관리처분계 수립 및 인가에서 자 시행되는 분양 신청 기간이 다 끝났어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을 만들어서 누구 인가받냐? 시장 건수 인가받습니다. 시장 건수 인가. 그럼 관리처분계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그게 아주 잘 나와요. 무조건 관리처분계 내용은 많다. 하나 던지면 무조건 있다. 그러면서 5번 보면 5번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자, 그거는 나중에 알아야 돼요. 정전토지 건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합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정전토지 건물 가격은 언제 날짜를 평가해요?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 날짜로 옛 날짜는 이것은 정정 가격 등을 평가했던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간평사가 지금이 며칠입니까? 지금이 오늘이 12월 8일 12월 8일인데 간평사한테 얘기하면 2월 1일 날짜라도 가격 평가를 해준다. 그 사람들은 시점 수정해가지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가격 산정은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은 정전 적용. 옛날 토지 건물 가격은 언제 날짜를 평가하냐?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 날짜로 가격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알아야 돼요. 정전 토지 건축물은 맞죠? 5번.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시점으로 가격 산정하냐?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날 시점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많다고 지금 봐도 될 성질이 아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430, 431, 32페이지 가면 432페이지 양가로 3번 관리처분계 일반적 수입해가지고 관리처분계 내용은 다음 각각 기준에 따른다.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6월달에.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넓히거나 좁혀가지고 적정 규모가 들어간다. 당연하죠. 너무 크면 좀 줄여주고 돈 주고 너무 작으면 늘려주고 돈 받고 이런 얘기요.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 때는 아예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과소 토지 건축물 돈 줄 테니까 나가라는 얘기요. 정비계획 지정된 다음에 분할된 토지 취득하면 돈 줄 테니까 가라 이런 얘기.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말 좀 빠졌네.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주든가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하든가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 대지 공유좀 줄 수 있다. 세 가지. 자, 토지 규모가 작으면 좀 어쩐다고 늘려주든가 아니면 땅 주지 말고 그냥 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 공유 지분 아파트 준다. 셋 중에 하나라고. 작으면 늘려주든가 아예 빼버리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든가 지금 이런 얘기요.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5번은 패스하고 6번 1세대 1명이 하나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며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1토지를 공유할 때는 1주택 공급한다. 혼자서 재개발, 재건축 혼자서 주택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지고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10명이 모여서 토지주택 하나 가져도 하나 준다. 이게 원칙이요. 그 원칙은 1주택 공급.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이 얘기인데 7번은 뭐 예외가 쫙 나와요. 예외가. 이럴 때는 가진 만큼 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2개 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더 줄 수도 있고 내용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2월 달쯤에 가서 합시다.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하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주택 등 분양관리 권리 산정 규정을 중요하지 않고 4, 3, 4도 중요하지 않고 4, 4, 5도 중요하지 않고 4, 3, 6, 7번 지분형 나온 적이 없고 나중에 XP 시켜시고 4, 3, 7 건축물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인데 이제 사용수익 중지는 자 정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적 권리자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정전토지 건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봐봐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철거야 철거. 철거해야 하는데 사람이 계속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딱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때 건물은 그만 쓰고 나가라. 언제까지? 이전고시가 뭐라고? 분양처분. 이때까지 건물의 사용수익의 정지처분이 들어가요. 그래야 공사가 시작이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에서 뭐 한다? 철거한다. 그만 쓰고 나가라. 언제까지? 이전고시일까지.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거예요. 이전고시일까지. 그래서 1번 정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자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전토지 등은 사용수익할 수가 없다. 그만 쓰고 나가세요. 비켜줘야 공사를 하지 얘기요. 근데 다만 다음 갖고 하나 해당 그러지 않는 그 말은 얘는 좀 더 쓸 수도 있다. 첫 번째 시행자 통일받았어요. 나 2주만 더 쓸게요. 그러면 너는 2주만 더 쓰세요. 그때는 2주 더 써도 괜찮다고. 또 내일 보내려면 보상하고 보내야지. 돈도 안 주고 야야 내가 돈 3달 때 줄 테니까 나가라. 우리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들한테는 나가 이 말 하면 안 된다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그만 쓰고 나가줘야 됩니다. 공사해야 되니까. 단 시행자 동의받으면 더 쓸 수도 있고 보상이 안 된 사람은 더 쓸 수도 있어요. 넘어가면 2번. 이제 건물 철거인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았으면 비로소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시기 예외, 철거 시기 제한 그런 것은 나중에 해야 돼요. 이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아까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분양신청 받죠? 분양신청 받으면 분양신청 안 한다 그러면 분양신청이 끝나면 그 돈 주면서 그냥 가서에 보낸다고. 그럼 걔들이 돈 주고 짐 싸서 나가버린다고. 그럼 그 집이 뭐가 돼요? 공실이에요, 공실. 공실이 되면 밤에 재개발하는데 빈집이 몇 개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 집 가서 봐봐요. 밤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아니고 날라다니는 애들이. 비행청소년들. 네, 그런 애들이 거기 다 몰려든다고. 그럼 뭐가 된다고? 우보마 된다고. 어찌해야 돼요? 미리 철거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보마대로 우리가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처리를 미리 철거시켜야 되고, 관리처분 인가받고 철거하려고 하는데, 태풍 불면, 지진 나면, 깜깜한 밤에 철거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때는 철거하지 말아라고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것은 나중에.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건물 철거 언제 한대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지금은 이런 걸 해야 돼요. 9번 시공보증 근거 나중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인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 보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425페이지 가가지고, 425페이지. 관리처분계획 등 해가지고,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에, 자, 토지 소유자한테 자 지금부터 분양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분양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평당 분양가는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120일 내에 알려주면은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그 기간 내에 오라고.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그 기간 내에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간이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주니까 그 기간 내에 오라고. 근데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도 해준다 이 얘기고. 그 다음 이제 분양신청 분양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분양신청 하세요. 별별 읽고 427페이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양신청 받았으면 이제 분양신청 안 한 자들에게 어쩐다고 이제 보상하고 보내야 되는데 손실보상은 먼저 얼마 준다가 아니고 협의. 언제부터 협의하냐?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90일 내. 관리처분 인가받은 90일 내에 협의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분양신청이 끝나면 바로바로 협의한다.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없다. 왜? 분양신청 안 했으니까. 했다가 중도에 처리했으니까. 분양신청 할 수도 없는 애니까. 분양신청했지만 관리금 제외된 자. 이런 자들은 분양신청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협상해서 돈 주고 보내자. 이런 얘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관리처분계획은 이제 사업시행자 분양신청 기간이 딱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만드는데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인데 박스에 5번을 봤더니 정전 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하냐 물어보니까 정전 토지 건물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그 날짜를 평가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넘겨봤더니 중요한 게 어디 가면 나오냐 그러면 432페이지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 분양계획을 수립될 때는 박스에 2번 너무 작으면 좀 넓혀주고 크면 좀 줄여줍시다 이런 얘기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는 현금 청소할 수 있고 4번 또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가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제외하고 보상할 수도 있고 아파트 줄 수도 있고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점을 줄 수도 있고 6번 몇 개 주는 게 원칙이냐 그러면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이다. 혼자서 10개 가져도 하나 주고 1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주는데 예외적으로 뭐 2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가진 만큼 준 경우도 있고 3개 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어디까지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437페이지 가가지고 437페이지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가 났으면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공사 시작하려면 건물 철거해야 돼요. 건물 철거하는데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만 쓰고 나가세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토지 등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2명은 더 쓴다.
시행자한테 동의를 받았다든가 보상이 안 된 자는 쓸 수도 있다. 두 번째 넘기면 438페이지. 그럼 이제 건물은 언제부터 철거가 시작됩니까? 관리처분 인가받고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439페이지 이렇게 해서 도정법 정비사업이 끝납니다. 준공검사라는 말 대신에 준공인가 받습니다. 안중요거 441페이지 보면 441페이지 큰 2번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 등 1번 소유권 이전에서 밑에 양글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에서 동그라미 2번 봐요. 기속 시점. 그게 중요해요.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대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취득하냐? 고시 다음 날. 고시 다음 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갑이 101동 102로 가지고 있잖아요. 101동 102호의 권리를 102동 102호로 옮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전이죠. 자, 권리를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라고 고시해요. 고시 이렇게 옮겨주고 고시한다. 그러면 갑은 102동 102호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 다음 날이요.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소득권을 취득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고시 1에 취득합니까? 다음 날에 취득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니까 고시 다음 날 취득.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할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내용이 도정법이에요. 자, 문제집 107페이지 봐봐요. 문제집 107페이지 보게 되면 자 1번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 기준이다 옳은 거 1번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 하여도 현금정산은 불허된다. 아니지. 작으면 현금정산 할 수 있다 그래야지.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실패. 이거는 안 배워서 모르고. 3번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할 때 2개만 공급은 원칙이다. 아니요.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4번 재건축 사업에서 1세대가 둘이상 주택을 소유할 경우 둘이상 주택 공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5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삐리리 포함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중에 문제 볼 때는 삐리리 이 말 삐리리 많이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많다. 하나 툭 던져서 이런 게 포함된다 안 된다? 무조건 포함된다. 그게 문제 푼다고. 관리처분 이런 게 포함된다? 있으니까 물어봤지 있으니까 써놨지 이런 얘기. 포함된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일단은 옳은 것은 4번이고 2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옳은 거. 일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건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경매 처분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해야지 어떻게 경매 처분하냐고 말도 안 되지. 1번 엉터리. 현금 청산. 2번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받아라. 그러면 안 되지.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해야지. 3번 또 나왔네. 관리처분 계획에는 삐리리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4번 과밀 억제권역 밖에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세대 1, 2상 처리하면 1주 등급. 나중에 배우는데 과밀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밀박 원주에서 재건축한다. 한 사람이 5개 가지고 있다. 5채까지 줄 수가 있어요. 과밀박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그래요. 꼭 하나만 줘라 그러면 안 돼요. 5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 없으니까 땡. 옳은 것은 2번. 3번이지 3번. 2번은 틀렸고 3번. 3번 관리처분계 기준 틀린 거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냐는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할 때 소유자 수만큼 아니죠. 하나 줍니다. 하나. 100명이 하나.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서 필요하면 이를 감소시켜 건물이 적정 규모에 되도록 한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래야 되고 3번은 안 배웠으니까 패스고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생각해. 주택을 갖다 50개 가지고 있네. 왜 50개 가지고 몰랐더니 이거 회사 근로자 숙소에 근로자서 몇 개 줘야 돼요? 50개 줘야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5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틀린 거 찾았으니까 1번이었죠. 두 명이 한 주택 가진다고 2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정법입니다. 지금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도정법이고 도정법은 여기까지 하고 도정법은 뒤에 책에 보게 되면 쓸데없는 거 잔뜩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잔뜩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써놨지. 근다고 우리가 공부합니까? 안 해요. 그 불안하면 공부 못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 하는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